어우, 남태령에서 그렇게 추운데 고생을 하고 그걸 20몇 시간이나 왜 안 열어주는 거야? 경기도는 트랙터 갈 수 있고 서울 시대로는 못 가나? 이게 무슨 뭐 남태령에서 계엄하는데 계엄 막는 그 방어군이야 뭐야?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네. 경찰청장, 서울청장도 없는데 네. 어쩜 이렇게 잘 결정해가지고 저런 거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지 몰라. 국무총리도 누가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윤석열 권한대행하라 그랬나? 그쵸. 근데도 어쩜 그렇게 해?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되게 신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열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열어줘야 돼. 뭐 음. 앞으로 우리 경찰이 존재감이 없어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냥 트랙터 한 줄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한 차로만 차지하고 가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남태령을 다 막아. 남태령 다 막아가지고 양차선을 다 막았어. 버스를 그냥 싹 막았더라고. 네. 거기가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그러면 서울 시민들도 불편해. 아이씨. 일단 뭐 왜 하자는 거야? 28시간 만에 처음으로 네. 남태령을 뚫었다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승리이긴 한데. 남태령 대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보다 소위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막는 게 더 우선한 사유였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에는 교통체증이겠습니까? 용산 쪽에는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고 하는. 제가 또 이건 용산발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한대행이 이걸 뭐하러 막겠습니까? 이게 집회 시위 자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수천 대가 올라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사를 농민들이 개진하겠다는 거고 또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 양곡법 반려해서 현안, 민생 현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민생 현안이잖아요. 이걸 양곡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집회 시위도 못 하나? 서울까지 올라와서 농민들이? 아니 근데 트랙터를 몰고 그럼 그 동안에 어디로 하늘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 그러니까. 트랙터 달달달달달 끌고. 그러게 말이야. 바퀴가 네. 다 따라가지고 닿을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 왜 남태령을 못 넘어와?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이제 경찰의 대응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이번에 선포한 게 누굽니까? 시민이 선포했습니까? 트랙터가 선포했습니까? 농민이 선포했나요? 전동이 선포했습니까? 권력이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맛이 간 권력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거는 집회 시위를 하는 불순 세력이 아니고 권력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은 건 누굽니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이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실 이제 기존에도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시위를 한다고 끌고 오면은 막어요, 그거를. 예, 막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서 뭐 자기들은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뭐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는 건데 트랙터 끌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트랙터로 뭐 포를 쏘겠습니까? 트랙터로 뭐 국회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겠습니까? 예? 트랙터로 뭐 국헌을 물랑케 하고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트랙터 끌고 와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플랜카드로 말씀하신 대로 그 관저 앞에 가서 그냥 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 트랙터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이제 허가제 비슷하게 운영하잖아요, 집회와 시위를. 그렇죠. 이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시국이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좀 유하게 해주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역량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는 정말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은 신고제 헌법상의 그 신고제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집회와 또 이 행진 이런 것들을 법에 있는 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걸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두대 선경권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탱크 장갑 차는 데고 농기계는 안 되는겨?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건의야 죗값 받자라는 분은 문재인 정부 때만 쌀값 조금 오르고 20년째 쌀값 고추값은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시장 논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도시 분들은 야,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현대차 포니를 그 가격에 사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동안 현대차 포니, 스텔라 사가지고 미국에
싼값에 수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대차 키워준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였습니까? 다 보조금 받고 있잖아. 지금 제가 수소차 타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타는데 그게 실제 가격은 7,5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 될 거야. 정부 보조금이 3,500만 원이야. 어? 그래서 제가 낸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 될 텐데 차를 4,200만 원짜리 차로 만들었어요. 7,500만 원짜리 차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럼 3,500만 원을 현대차가 제대로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수소차를 만드는데 보조금으로 그 연구 개발하는 보조금으로 다 썼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그거를? 야, 다 검증해봤어요? 대기업들 가가지고 우리 세금이 대당 3,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자재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 내부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3,500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냥 기업들이 꿀꺽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근데 이제 예, 쌀이나 예. 농축산업 이런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뭐 쌀농사나 농축산업 이런 것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면 가령 이제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농민들이 예. 정 수지가 안 맞으면은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쌀 생산 안 하고 다 수입하는 게 맞다. 그거에 동의를 하느냐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예. 그리고 그게 그러면 차라리 수입해 오는 게 맞아서 그게 수치가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축산업을 다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외국에서 이제 이 재배하는 쌀값이 오르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도 있고 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어떤 뭐 쇠고기 가격이 오른다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이제 국내의 어떤 농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다고 하면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농업을 고사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보조가 필요한 거고 특히 쌀은 쌀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소비량이 줄고 있다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쌀 산업을 이제 유지해 온 건데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빈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쟁여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쌀로 만들 수 있는 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밀은 근데 거의 한 90% 이상 다 수입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쌀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개발을 그쪽으로 좀 집중을 시켜준다든가 하면서 농업도 살고 제조업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향으로는 왜 생각을 전혀 못하냐는 거죠. 단돈 1조 원에 1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지금 600조 원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산업에 집중했던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균형되게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랬잖아요. 한참 예. 산업화 우리 많이 할 때 그 도시의 임금을 싸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최소한의 뭔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쌀값이 비싸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쌀 소비도 많고 그때 정부가 쌀값을 싸게 유지하는 정책들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아, 근데 다른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 물가들은 막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쌀값까지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난다고 봤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쌀값이 폭락하지 않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막 쌀값 폭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논쟁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네. 농업사법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쌀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미적되면서 쌀 격리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쌀값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은 이미 시장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버려가지고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 떨어지는 거 막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성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가라고 일종의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형성됐을 때 빨리 시장에서 격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 내가 국회에서 임미애 의원이 연설하는 거 보면서 뭉클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다. 그거 법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헌이라고 얘기해. 그럼 정부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다 위헌이지?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하는 건 다 해.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 쌀 대신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정을 제대로 안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제화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위헌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총리라고 하는 자가 맞장구를 쳐가면서 지금 권한대행인데 그렇죠. 총리가 아니라 이제 권한대행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위헌이니 조목조목 국민들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대책을 만들든가. 대책도 못 만드는 주제에 무슨 법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